안녕하세요. 철공방입니다. 오늘은 실전 생활 용접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제 오늘은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접과 관련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작업을 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만드는 이 테이블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이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첨 결과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요. 테이블 신청이란 제목으로 이 영상 아래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제품은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 이제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번 영상도 아크 용접 초보분들께 해당하는 영상이고요. 근데 초보분들이라고 해도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설명한 기초적인 부분들은 반복해서 설명하진 않고요. 이제 현재 이 테이블 작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할 파이프 규격은 이제 30에 30, 1.4T 각 파이프고요. 테이블 규격은 600에 400, 높이는 320으로 이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판은 멀바우 집성판 24T고요. 네, 좀 두꺼워서 무게가 좀 나갑니다. 그리고 마무리 도장은 검정색 무광, 이제 분체 도장이 되겠고요. 거실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티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용되는 부자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높이 조절 발이라는 부속인데 이렇게 다리 하단을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서 마감을 할 수 있는 이제 부속이고요. 이것은 인터넷에서 이제 높이 조절 발로 검색을 하시면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철제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45도 재단을 해서 서로 이렇게 맞댑니다. 맞대서 용접을 해서 그라인더로 마감을 하고 다리는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또 용접을 하게 되죠. 이런 방법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보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이제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 이것은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단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45도 재단도 없고 모두 90도로만 재단을 하면 됩니다. 요거 4개가 이 테이블 다리가 될 파이프고요. 다리는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크겠죠, 다리가. 위엔 테이블을 완성을 해서 뒤집어 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는 다리 사이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긴 쪽으로도 이렇게 다리가 들어가겠죠. 네,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테이블 다리를 만들 때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상판 크기보다 테이블 다리를 약간 작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판 크기와 이제 정확히 이제 상판 크기와 정확히 크기가 같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디자인적으로 개인 취향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처음 작업을 하시는 거라면은 상판 크기보다 좀 작게 만드는 게 좀 더 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다 보면 이제 각도가 좀 틀어질 수도 있고 좀 미스가 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판보다 이 프레임이 좀 작게 되면은 이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부담도 적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기를 상판과 아주 딱 맞는 크기로 만들 계획이면
좀 더 모든 것에서 좀 더 숙달이 된 후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자신이 좀 없어서 이제 이렇게 그 상판보다 크기를 좀 작게 만드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아크 용접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어도 이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용접을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이제 이곳에 용접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작업도 마찬가지지만 용접을 한 부분으로 이 철이 잡아당겨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평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90도로 맞대놓고 여기다 작업을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겨지죠. 미스가 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이렇게 열 변형에 의해서 이제 각도가 틀어지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작업을 했을 때 이제 물건이 잘 안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지금 이곳에 여기 이제 가접을 이제 2방을 할 겁니다. 이쪽에도 가접을 2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떤 곳에 가접을 하는데 지금 이것과 같이 지금 여기를 이제 가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게 여기에 가접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찍으면 생각보다 이 앞쪽으로 용접이 되게 됩니다.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멀리 찍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조금 더 잘 되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접이 됐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용접봉을 찍었으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용접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초보분들이 방향이 이쪽으로는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크지 않은 물건을 만들 때는 이걸 돌려서 자기가 편한 자세에서 용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렇게 달궈서 갖다가 될 거예요. 이렇게 용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클램프를 한번 물려볼게요. 이렇게 물려서 이쪽 끝이 될 수 있으면은 이 모재에 딱 닿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용접하는 순서도 각도가 이제 덜 틀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가접을 했다고 해서 여길 본용접을 바로 가게 되면은 이게 많이 당겨지겠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쪽을 가접을 했으면은 본 용접을 이 뒤쪽, 이 반대쪽에다가 먼저 용접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용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용접봉을 꺼내서 이제 여기를 찍는데 이렇게 좀 긴 용접봉을 아까 이쪽에는 찍기가 쉬워요. 90도기 때문에 찍기가 쉬운데 이쪽은 찍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긴 용접봉으로 여기를 찍으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자기가 찍고 싶은 곳에 찍지를 못할 경우가 많아요. 용접봉을 용접을 하는 작업 과정 중에서 이제 자세가 잘 나오는 곳에서 용접을 할 때 이렇게 짤막한 용접봉을 이제 몇 개씩 만들어 놓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용접봉을 물려서 이렇게 찍으면 긴 용접봉으로 찍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이제 저도 이렇게 짧은 걸 만들어 놓고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가접을 하고 본용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가접을 했으니까 바로 본용접으로 뭐 4-5방을 찍을 거예요.
네,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돌려요. 또 찍겠습니다. 이렇게 찍었고요. 네, 이제 그 양쪽에 용접이 됐죠. 한쪽은 그 가접이긴 하지만 이쪽과 이쪽 반대쪽에 용접이 됐습니다. 이쪽에 용접한 곳에 살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바로 드라이버를 갈아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갈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아까는 당겨졌었는데 지금은 약간 바깥쪽으로 이제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 용접을 하게 되죠. 그럼 본 용접을 하면은 이게 약간 또 당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공망치로 쳤을 때 약간 벌어졌을 때 다시 오므려서 딱 맞출 필요는 없고 약간 벌어지게 되면 그냥 그 용접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테크 용접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각도가 잘 맞으면서 완성이 됐으면 이제 이런 D자 구조를 하나를 더 만들면 됩니다.